뭐라고? 10억짜리 아파트를 4억 3천에 분양한다고? 근데 경쟁이 없다고? 나도 받을 수 있다고? 응? 뭐지 이거? 이런 건가? 아이패드 공짜라고 광고를 한 후 전화해보면 영어회화 수강료를 260만원 지불하고 2년간 매일매일 출첵, 복습 요약글도 거의 매일매일 정리해서 올리세요. 그러면 아이패드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뭐 이런 거 비슷한 일종의 낚시성 광고 아니야? 근데 전화를 해봐도 띄워 팔기 그런 거 전혀 없고 진짜 딱 4억 3천만 원만 내면 시세 10억짜리 집을 한 채 준다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분양했던 가밀 프로지오 마크베르라는 단지를 기억하시나요? 약 13억 원 정도의 시세에 5억 5천만 원의 분양가로 나와서 약 7억 5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단지였죠. 엄청 핫했습니다. 여러분들 자격되시는 분들은 다들 청약하셨을 거예요. 근데 떨어졌죠. 여러분 왜 떨어진 거예요? 이 경쟁률을 보세요. 평균 경쟁률이 400대 1을 넘었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에이, 시세 차익이 크면 뭐하나? 당첨이 안 되는데. 분양받고 싶어도 당첨이 안 되는데. 근데 만약에 경쟁이 없다면 그냥 내가 원하면 10억 정도 하는 신축을 4억 3천만 원에 그냥 분양받을 수가 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차익 5억 7천만 원을 내가 얻을 수 있다.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 자, 벌써 어떤 얘기인지 감이 오시는 분들은 굳이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이건 몰라서는 안 되는 정보예요. 좋아요 먼저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오늘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의 주택을 같이 매수를 해봅시다. 자, 누군가한테 들었어요. 하남에, 하남시청 앞쪽에 이 덕풍동에 이 아파트를 지을 건데 이게 평당 1,300만 원에 분양을 받을 수가 있다. 너 같이 분양받자. 지인이 권유를 했거나 어떤 이런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럼 평당 1,300이면 33평이면 얼마예요? 4억 3천이죠. 야, 4억 3천에 하남의 신축 아파트 33평을 받는다고?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럼 이제 뭘 봐야 돼요? 입지를 한번 봐야겠죠. 이게 대체 어디길래 이렇게 쌀까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오는데 덕풍동에 이 밑에 이렇게 생긴 게 하남 교산신도시 예정지죠. 이 교산신도시 예정지는 33평 기준 약 11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걸로 현재 기준에서 판단이 되고, 그건 이제 이 가밀 프로지오 옆에 있는 가밀지구의 가밀 프로지오 마크베르의 예상 시세를 바탕으로 한 거죠. 얘가 한 13억이니까 거기와 가깝게 위치한 교산신도시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적어도 현재 기준 한 11억 정도로 봐줄 수 있다. 그럼 이 교산신도시와 딱 붙어있는 이 덕풍동 같은 경우에 신축이 들어오면, 뭐 구축이야 싸겠지만 신축이 들어오면 그래도 한 10억 정도는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시게 될 거예요. 아, 그럼 여기가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싸게 분양하나 보네. 뭐 익숙하잖아요, 우리. 내가 13억짜리 5억 5천에 분양하는 거 많이 봤는데 여기도 이제 한 10억짜리를 한 4억 3천만 원에 분양하나 보다. 야, 이거 들어가자. 근데 경쟁이 없다는 게 뭔가 되게 이상하긴 해요. 여기는 지금 이 7.5억의 차익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몰렸는데 여기 또 차익이 되게 큰 편인데 한 5억 7천만 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데 왜 나한테 기회를 주지? 왜 나보고 계약을 하자고 하는 거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봐요. 물어보니까 여기는 하남에서 낙후된 지역이라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고 저평가가 돼서 분양가가 싸도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온다. 근데 요즘 막 소문나기 시작해서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선착순이니까 빨리 들어오셔라. 며칠 지나면 이거 물량 없다. 그 마음이 급하죠. 5억 7천만 원 내가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그래도 이게 약간 방식이 조금 다르니까 불안하죠. 불안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자,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아파트 이름을 딱 쳐봤더니 홈페이지도 있어요. 들어가 볼까요? 벌써 1차, 2차하고 3차까지 하는 아파트네. 야, 이거 안전하겠다. 1차, 3차를 한다는 거는 1차, 2차는 다 이제 끝났다는 거 아니야? 전화번호도 있고 영상 클릭하니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구독자도 많고 모델하우스도 있어요. 분양하는 거구나. 또 혹시 모르니까 한번 리뷰를 보니까 많은 이렇게 전문가 분들께서 블로거들이 올려놨어요. 입지 조건 해서 입지가 어떻고 되게 좋은 입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고 29층 지하 4층까지. 지하 4층이면 주차장도 되게 크겠다. 괜찮네. 되게 많이. 이거 다들 알고 있는 곳이네. 내가 늦게 안 거네. 다들 알고 있는 곳이네. 주식인 또 보니까 분양하는 거 맞죠? 분양받아도 괜찮을까요? 라는 글이 있어요. 또 답변도 해줬어요. 초인이면 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질문자가 택도 했어요. 1800여 세대로 단지가 예정이 되어 있고 자녀 세대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어지고 아주 좋은 입지고 예약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깔끔하게 답변도 해줘요. 여기 전화해서 예약해야겠네? 전화해서 어떻게 해요? 자, 이제 딱 전화를 해서 사무실로 가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어디 아파트 가입 계약서, 동호수까지 딱 명시가 돼요. 가입 계약서 어쩌고저쩌고 뭐 1조, 2조, 3조 해서 딱 사인하고 계약을 딱 했어요. 계약금을 내고, 야, 내가 또 현명하게 이렇게 내가 또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 이런 내가 또 시세 차익 5.7억 나는 아파트를 내가 분양받았구나. 남들은 죽을 똥 쌀똥에서 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막 당첨이 되는데 나는 선견지명으로 빨리 정보를 파악해서 내가 정보에서 앞서서 내가 분양받았다. 성공했다. 그렇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시원하게 말아드시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해봤습니다. 여러분 인생 방금 꼬인 거예요. 왜 꼬였을까요? 중간중간에 다 써있었죠, 사실. 이거 보고 또 그냥 지나가신 분들 많으시죠? 이거 뭔지 모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이건 분양이 아니에요. 분양받으시는 게 아니고 이건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는 조합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보통 짧게 지주택이라고 많이 불러요. 자, 먼저 결론을 내려드리면 지역주택조합에 들어가지 마세요. 지주택 분양받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조합 가입하지도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여기서 이미 이게 지역주택조합이구나라는 거를 아셨어야 돼요. 어떻게 10억짜리를 4억 3천만 원에 분양하는 게 경쟁이 없습니까? 이게 뭔가 사기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억짜리를 그냥 대가 없이 4억 3천에 줍니까? 이런 분양주택들은 우리가 분양을 할 때 국가에서 제한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분양가를 낮춰서 이제 청약을 받아서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되는 거고, 어떻게 이런 경쟁률 없이 10억짜리를 4억 3천에 주냐고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면 의심을 일단 하셔야 돼요. 의심을 안 하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끔 제가 상담받을 때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여기 좀 불안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나마 불안하다고 느끼신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이고 땡 잡았다 그러고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자, 일단 이 지역주택조합이 뭔지부터 한번 개념을 한번 볼게요. 방금 우리가 봤던 이 지주택 추진하고 있는 이 부지 바로 옆에 이 교산 신도시라고 크게 조성이 되죠. 이런 걸 이제 택지라고 하거든요. 택지지구. 이 택지는 이제 공공택지예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 택지를 조성을 하는 건데, 이 정부가 택지를 조성할 때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원래 이렇게 살고 있던 사람들 있죠. 아파트는 없더라도 단독주택이나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택지에다가 아파트를 지을까요? 이제 수용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요. 돈 주고 국가에서 이 아파트를 지을 땅을 확보하려고 이 돈을 소유주들에게 주고 땅을 사오는 겁니다. 이 땅을 사오지 못하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겠죠. 반드시 그래서 이 신도시를 지으려면 이 수용을 잘 해야 돼요. 토지 수용을 잘 해야 돼요. 자, 이런 땅이 있어요. 이 각각 한 칸이 한 필지입니다. 실제로 한 필지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생기진 않았지만 편의상 이 사각형 하나가 한 필지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주체는 이 땅의 전부가 필요하죠. 이 땅을 전부 내 땅으로 만들어야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죠. 지금 이 땅은 내 땅이 아니에요. 아닌데 이 땅을 내 땅으로 만들어야, 즉 사와야 되죠. 이 땅을 사서 여기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보통 이런 사업은 공공이 많이 합니다. 즉 국가가 최근에 3기 신도시 수용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3기 신도시를 지을 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고요. 농사 짓는 땅, 소 키우는 땅, 집 짓고 사는 땅, 이런 땅들을 다 이제 수용을 해야 돼요. 사와야 돼요. 각자 소유주가 다르겠죠. 정부가 이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기로 해놓고 이만큼은 사왔어요. 수용했어요. 또 이만큼도 수용했어요. 이 아랫부분도 수용했어요. 근데 여기 이 8개 필지를 수용을 못했어요. 그럼 여기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짓죠. 그러니까 한 필지라도 수용 못하면 못 지어요. 전부 다 수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알박기를 해서 혼자 안 팔고 버팅기면 천문학적인 액수를 제한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나라에서 또는 건설사에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옆에 얘한테는 1억 줬는데 2억 드릴게요. 우리한테 파세요. 싫은데요? 3억 드릴게요. 싫은데요? 4억 드릴게요. 5억 드릴게요. 10억 드릴게요까지 가요. 바로 옆에 똑같은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은 1억에 팔았는데 이 사람은 10억에 팔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죠. 요즘에는 이렇게 못하고요. 공공택지를 조성할 때는 사실 이제 강제 수용이 가능해서 국가는 안 팔고 버팅기는 사람들은 그냥 강제 수용해버립니다. 난 죽어도 안 팔아 해도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LH에서 강제 수용해버려요. 그 강제 수용을 하는 주체가 LH인데 LH 직원들이 여기다가 자기가 수용 당하려고 땅을 사놓은 거죠. 미리 알고. 그래서 난리가 난 건데, 아무튼 이게 공공택지를 조성할 때는 이 수용이 좀 수월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지주택이란 거는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죠. 민간인들이 모여서 이 땅을 수용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민간인들이.
그럼 국가가 주도를 할 때는 어떤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얘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어요. 안 팔고 버티면. 민간인들한테 그런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원칙적으로 강제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강제 수용이 불가능한데 뭐 예외는 있어요. 자, 토지의 95%를 매입을 했다면 나머지 5%는 강제 수용이 가능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웃긴 거죠. 어떻게 민간인이 자기 아파트를 지으려고 다른 민간인의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도 95%까지 매입을 했으면 이 5%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건 너무 억울하니까 이 5%는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해줬어요. 자, 일단 이 95%를 매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 할 때 조합 설립을 위해서 뭐 소유주의 75%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재개발 사업들 있잖아요. 재개발 구역들 쭉 보다 보면은 해제된 구역들이 엄청 많거든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돼버려요. 이 대부분 왜 그러냐면은 이 75%의 동의를 못 받아서 해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25% 이상이 반대를 해버리면 재개발할 수가 없는 거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75% 받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95%의 동의를 받는다? 그나마 이 75%는 내 땅에다가 내가 살 아파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내 구축을 내어주고 신축을 짓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도 75%를 채우기가 어려운데, 이 지주택의 경우에는 지주택 조합이 남의 땅을 사오는 거잖아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내 토지를 팔아서 내가 살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고 남이 여기에 들어서 살아요. 내 토지를 팔았는데 내 아파트는 없어요. 이 땅에. 다른 사람 아파트,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의 아파트가 여기 지어진다고요? 기본적으로 땅을 팔고 싶어요? 안 팔고 싶어요? 안 팔고 싶죠. 그렇게 안 팔고 싶은데 75%도 아니고 95%, 100평이면 95평의 소유주들이 동의를 해서 조합에서 매입을 진행해야 된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것부터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95% 하기도 정말 힘듭니다. 100%일 때는 솔직히 뭐 아예 안 됐고요. 그나마 95%로 바뀐 다음에 가끔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이것도 거의 안 돼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거 100%라고 말씀드렸다가 이 조합에서 항의 메일이 와서 수정하라고. 그래서 수정해서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때 제가 100%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95%인 규정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이게 법적으로는 95%지만 사실상 100% 매입을 못하면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사업을. 왜냐하면 자, 95% 매입을 했어요. 정말 다 매입을 하고 한 2명이라고 해볼까요? 이 두 사람이 안 팔고 버텨요. 나머지는 다 팔았는데. 그럼 조합 입장에서는 우린 95%를 수용을 했으니까 강제로 이 두 필지를 수용할 권한이 있죠. 법적 권한이 있어요. 근데 문제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강제 수용한다고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순순히 나갈까요? 95%가 매입이 될 때까지 버틴 사람들이 강제 수용 권한이 생겼다고 해서 순순히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안 나가고 버티면 조합에서 이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어요? 강제로?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강제 수용할 권리는 있는데 강제로 이 사람들이 용역을 동원해서 끌어낸다거나 그 불법이에요. 안 나가고 버티면 수용을 못하는 거냐? 소송을 해야죠. 명도소송. 소유권을 넘겨라 라고 명도소송을 하면 판사가 웬만하면은 조합의 손을 들어줍니다. 법적인 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명령을 내리죠. 땅을 명도해라. 조합에 넘겨줘라 라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판결 난 다음에 넘겨주면 다행인데 그래도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그래도 버티는 경우에 진짜 난감한 게 어떡하겠어요. 지역주택 조합 사업을 하는데 경찰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끌어낸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지주택에 들어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쳐버리는 거죠. 권리는 있는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면 끌어내면 되는데 지주택은 공권력이 없죠.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 집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00% 매입을 협의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어렵다. 잘 구슬려서 어떻게든 해서 남은 5%도 매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제 집행하기는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로 그걸 집행하기에는 진짜 어렵다 라는 뜻이었어요. 이렇게 잘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항의 메일이 안 오겠죠? 법적인 책임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저는 수정해달라고 해서 수정해드린 겁니다. 이제 됐나요? 또 틀린 거 있으면 또 수정해드릴게요. 어쨌든 이 토지 매입이 너무 어려워서 토지를 수용하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지주택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자, 그래도 사실 이거는 지주택 조합 자체에서는 이 사업을 실행하려는 의지가 있는 경우의 얘기고요. 애초에 그럴 의지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애초에 이 사업을 할 생각이 없는데 그냥 조합원만 모아서 월급만 타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여기까지 볼 것도 없겠죠. 처음부터 글러먹은 판에 들어간 거니까.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예시로 든 하남의 스타 어쩌고 지주택이 이 사람들 주최 측이 사기꾼이냐? 절대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항의 메일이 와서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남 스타의 대행사 주최 측이 사기꾼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분들은 아주 선량한 의도로 정말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이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지어주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다만 그것이 실제로 실행이 될지는 뭐 의문입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지주택은 민간인들이 뭐 어떤 전문 지식도 없이 이 땅을 수용하고 뭐 또 건설사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행사를 선정을 해야죠. 뭐 두산건설로 할지 뭐 자이로 할지 뭘로 할지 시행사를 또 선정을 해서 뭐 아파트는 어떻게 지을 것이며 뭐 공법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건 이제 해야 되는데 도저히 우리가 못 하겠는데. 그래서 뭘 두냐, 보통 대행사를 하나 껴서 합니다. 이렇게 돈을 주면서 조합에서 대행사에 돈을 주고 시키는 거죠. 사업을 좀 진행해봐. 조합원 좀 모아와봐. 자, 근데 대행사가 조합 피를 빨아먹는 일이 이게 뭐 한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기사 하나 볼게요. 조합원 돈 100억 등친 지역주택조합장. 이 조합장들도 사기꾼 진짜 많아요. 이 조합장과 업무 대행사와 특수관계사가 짜고, 대행사와 조합장이 짜고 복잡하게 나오는데, 본인이 아파트 예정지 땅을 미리 사놓고 본인이 조합장인데 본인이 땅을 사놓고 알박기를 하는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0억 원 가량의 이득을 챙겼다. 그냥 알박기 하는 사람들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지주택은 아예 그냥 그거 노리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미 그걸 노리고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걸 주도하는 사람이 그 사기꾼이에요. 이런 거 들어가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하남의 지주택이 뭐 대행사가 사기꾼이라든가 조합장이 사기꾼이라든가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 조합장은 굉장히 선량한 의도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긴 커요. 오늘 제가 예로 든 그 지역주택조합은 아닐지라도 다른 지역주택조합들은 대행사나 조합장이 그냥 대놓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이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경우는 다행인데, 요 2번까지 겹쳐진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신 분들은 정말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 지역주택조합이 실제 건설로 이어져서 내가 분양을 받는 경우는 약 5% 정도라고 합니다. 나머지 95%는 계약금 물리고 중도금까지 물리고, 작으면 한 3천만 원에서 끝나는데 1억, 2억까지 물리고 그냥 10년, 20년 가는 거예요. 아니면 도중에 위약금 물고 나오는 거죠. 인생 꼬이는 겁니다, 이거. 완전 인생 꼬이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집니다. 이거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를 시키던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아까 분명히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리뷰도 해놓고 입지도 괜찮다. 되게 많죠, 보시면. 한도 끝도 없어요. 되게 많아요. 자녀와 살기 좋은 학세권 저렴한 대단지,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는 아파트는 처음 보시죠. 그럼 이 사람들 뭔가 다 잘못 알고 이렇게 올린 건가요? 그게 아니고, 이런 분들이 보통 조합원 모집을 하는 분들이에요. 대행사죠. 대행사가 이렇게 많아요. 조합원 모집하는 대행사.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조합원을 그냥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전화번호가 계속 있죠. 이거를 조합원을 한 명 모아올 때마다 뭐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약정이 돼 있는 거죠. 다 전화번호가 다르죠. 그리고 각자 홍보를 열심히 해서 조합원을 일종의 다단계처럼 조합원을 모집해주면 한 명당 얼마씩 이렇게 받는 거죠. 지금 이 단지 하나에 도대체 몇 명이나 붙어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한도 끝도 없죠. 이게 다 그냥 광고라고요. 무슨 리뷰같이 생겼지만 광고예요. 아니, 그럼 아까 봤던 지식인은요? 이건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질문자와 답변자가 같은 사람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속으시죠. 뭔가 신뢰가 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지도가 있고 유명한 곳이다라는 것 자체로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한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도 만들어 놓고 이런 데에 속으셔서, 이런 게 아니었으면 좀 의심을 더 해봤을지도 몰라요. 검색을 하면서 오히려 더 수렁으로 빠지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뭐 저도 홍보나 광고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아닌데, 다른 사람들을 수렁에 빠뜨리는 대가로 돈을 받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봤자 이렇게 지주택 지금 하나에 수백 명이 달라붙어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낚이시지 않으시려면 이게 지주택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기사 같은 걸 보면 아파트 이름도 멀쩡하고 뭐 홍보물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분양을 하는 건지 지역주택조합인지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지주택인지 뭔지도 막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친구들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말을 잘 안 하기도 해요. 마치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속을 수가 있는데,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자, 지주택을 구분하는 방법. 어떨 때 조합 얘기가 나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상적인 조합은 재건축 조합, 재개발 조합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어떤 실제 건물이 있죠. 어떤 실제 주택이 있죠. 이 실제 주택을 내가 가서 보고, 보통 재건축, 재개발은 막 30년 넘어간, 막 쓰러져가는 주택이에요. 그런 주택 가서 여기가 뭐 대지 지분이 얼마고 이걸 부수고 나중에 신축을 지을 거다. 이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매물을 내가 구입하는 거고요. 근데 그때는 항상 뭐가 있어요? 실제 주택이 있다는 거.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구역은 다 이 시청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뭐
8달 3구역 이내, 뭐 8달 6구역 이내, 8달 8구역 이내 해서 쭉 나와요. 거기에 없다? 그럼 정상적인 조합이 아닌 거죠. 조합까지 있으면 분명히 이 이름이 있어요. 어디 몇 구역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냥 조합인데 무슨 아파트 이름이 있고 이 부지에 지을 건데 가입을 해라? 이거는 지주택입니다. 피하셔야 돼요. 절대로. 그럼 두 번째 방법. 그러니까 조합 얘기를 이제 또 안 하고 분양을 뭐 해준다고 그래요. 분양 받으셔라. 나 분양은 평소에 너무 꿈꾸고 있던 거라서 막 덥석 받죠. 근데 이 분양은 항상 천약을 넣으셔서 당첨이 되는 게 정상적인 분양입니다. 천약을 넣으셔야 돼요. 그냥 내가 사무실에 가서 계약을 바로 하는 건 이런 건 없어요. 천약을 하셔서 축하합니다. 당첨되었습니다. 해서 받는 게 분양이에요. 어디서? 천약콤에서 하죠, 여러분. 이 천약콤에서 여러분 뭐 가점 넣고 뭐 내 거주지 넣고 해서 천약하잖아요. 당첨자 발표일은 열흘 후입니다. 열흘 후에 당첨자 확인하고 탈락했네 이거 하죠. 이런 과정이 없으면 그거는 분양이 아니에요. 그거 지주택입니다. 그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굳이 오늘 제가 뭐 이런 정보를 드리지 않아도 이 자체로 의심을 뭔가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주택에 대한 개념이 없으셔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도 이렇게 시세 차익이 큰데 경쟁이 없다는 데에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내가 여기 분양만 받으면 5억 이상을 내가 그냥 버는데 그럼 분명히 사람들이 여기에 미쳐서 평소에 분양해보면 알잖아요. 시세 차익이 클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리는지. 지금 11만 4,955명이 접수를 했어요. 가밀 프로지오는. 근데 여기는 시세 차익이 5억 7천인데 고작 조합원 2,000명을 못 모아서 나한테 가입하라고 나한테 분양받으라고 권유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일단 말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만 하셨어도 지주택이 뭔지를 전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나한테 누군가가 아무 이유 없이 5억 원이 넘는 호의를 해준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분양받지 왜 5억 원 이상의 차익이 남는 단지를 그냥 분양시켜주냐고요. 경쟁도 없이. 여기서 뭔가 이건 잘못됐어 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땡 잡았다 라고 생각한 순간 조금씩 이제 인생이 꼬이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예로 든 이 아파트가 실제로 뭐 건설이 될지는 몰라요. 뭐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 정도는 성공한다고. 이 5% 안에 들면 성공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조합에 가입하신 분들께서 이 영상 보시면 굉장히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빨리 나오세요. 중도에 위약금 얼마 물고 나오시든지 뭐 소송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든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돈이 지금 얼마를 물렸는데요. 지금 끝내야 손해를 최소화할 가능성이 커요. 너무 물린 금액이 많다면 소송 가셔야 됩니다. 얼마 안 되면 그냥 위약금 성격의 돈을 납부하고 뭐 진행비 등을 납부하고 탈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이 영상과 동일한 영상이에요. 보신 분들도 있죠.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일부만 편집해서 올리는 영상입니다. 편집해서 올리는 이유는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 지역주택조합의 폐해를 고발하는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제가 메일을 받았어요. 이런 메일이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제 영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삭제 또는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또 변호사님께서 연락을 하시니까 제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무섭잖아요. 그래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주 정성껏 수정을 해서 거의 똑같은 영상을 제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영상은 이 하남 스타포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전반적인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지주택은 들어가도 되나요? 어느 지주택은 안전한가요? 안전한 지주택은 없습니다. 토지 수용이 100% 완료가 되었다는 증명이 되면 안전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이 이거 확인하시기 어려워요. 그냥 들어가지 마세요. 지역주택조합이다라고 하면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주택조합인지를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멀쩡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애초에 뭔가 이런 기분이 들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 단어 3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10억짜리를 4억에 경쟁 없이. 이거부터 뭔가 말이 안 된다. 10억짜리를 4억에 주면 경쟁이 치열해야 되는데 경쟁이 없고 그냥 계약을 하자고 한다?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의심 한 번만 하면 거기 빠질 일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종종 또 다른 예시로 다른 지역에도 지주택은 다 하나씩 있거든요. 종종 다른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주의를 환기하는 그런 영상들 올려드릴게요. 우리가 최소한 대박은 못 치더라도 패망의 길로 가면 안 되겠죠. 마이너스 인생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것만큼은 제가 좀 방지를 시키고 싶어요. 집을 안 사시는 건 좋아요. 재테크를 안 하시는 건 좋은데 이런 이상한 데는 빠지지 마시라. 이런 이상한 데 빠질 거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거라고 믿습니다. 비록 제업이지만 양해해주세요.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고자 하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